안녕하세요. 울랄라 김미숙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사학습 과정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학습 과정안을 작성을 하실 때 이 교사학습 과정안을 왜 작성하냐라고 여쭤보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수업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학습 과정안을 짜면 이것은 수업 중에 참고하는 교사의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어 갈지 그 로드맵입니다. 담당 교사가 없을 때 대체 교사가 교사학습 과정안만을 보고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료하게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교사학습 과정안을 진심으로 자세하게 쓰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그런데 원래 교사학습 과정안은 이런 필요에 의해서 교사학습 과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사학습 과정을 짜실 때 처음에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요. 도입 단계에서는 전시학습을 복습하는 단계, 그 다음에 동기 유발시키고 학습의 목표를 세우는 단계잖아요. 그 다음 전개 활동에서는 활동을 해주고요. 그다음 마무리 단계에서는 정리하고 요약하고 또 형성평가와 차시학습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도입 단계, 전개, 마무리 단계를 몇 분 정도씩 할애하나요? 대략적으로 중학교 45분 수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저의 경우는 도입, 전개, 마무리 요렇게 시간을 짜는데 어느 수석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무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이 도입이나 전개 활동을 하고 자기의 어떤 성찰을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를 오히려 더 시간을 더 많이 주고요. 여기에서는 전개에서는 35분보다는 한 20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에 시간을 좀 더 주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15분 정도를 가지게 되고 여기 25분이라고 해볼까요? 요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단계를 좀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마다 다양하겠지만 저도 좀 공감하는 것이 마무리 단계에서 학생들이 배우기만 하면 머릿속에 안 남고 장기 기억이 되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마무리하고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런 수업에서는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 차시학습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하고 이 예습을 해야 다음 시간에 이어질 때 이해가 더 빨리 돼서 도입과 전개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학습 지도안은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요. 반별 수업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의 변화가 있잖아요. 요걸 기록하면서 다음 수업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업에 활용한다. 그리고 교사 간 수업의 담론을 교환하는 데도 이 교사학습 지도안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교사학습 지도안을 짜면 다양한 수업 활용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고요. 또 이 작성하는 것은 수업의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어서 수업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를 미리 예측해서 학습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학습 과정안을 매 시간마다 1년 동안 짜가지고 그 수업에 있어서의 지도안 짜는 거, 또 수업 진행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되신 수석님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사학습 과정안은 이러는데요. 학습 목표를 진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그 수업에 있어서 내가 뭐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이 있잖아요.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 활동의 관점에 있어서는 목표가 진술되어야 합니다. 학습 목표를 알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더 주도하게 됩니다. 학생이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학습의 집중도가 더 높아지겠죠. 교사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그 출발점으로 작용합니다. 학습 목표를 짜실 때는 조건과 활동과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어떤 성취 내용으로 배울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행동 동사로 넣으라고 합니다. 스펀지를 이용하여, 이게 조건, 활동, 상황이고요. 힘이 작용할 때의 효과를, 이게 수업 내용이고요.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행동 동사로 학습의 목표를 짤 때는 이렇게 끝에 행동할 수 있다, 제시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행동 동사로 제시를 하라고 합니다.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보면 학습 목표를 이 설정은 준비 단계에서 활동지와 교수학습 과정안이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도입 단계에서 학습 목표 필요성을 학습 내용과 연계하는 것이고요. 상기시키는 것은 전개 단계에서 학습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처음 시작할 때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전개 단계에서도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학생에게 그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활동을 하고 확인하는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단계에서도. 그래서 정리 단계에서 달성 여부를 확인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정했을 때의 효과를 이야기해보면요. 교사가 학습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분석하게 되고 그 활동을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또 수업 매체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이나 상황, 조건, 학습 내용, 학생의 어떤 행동 동사로 제시하라고 했죠. 이것이 제시되어 있어서 교사가 수업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밀도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면요. 수업 시간에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학생들은 알 수 있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 또 친구와 잡담을 해도 학습 내용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고요.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짤 때 예시를 보면요. 여기 처음에 조건이나 상황, 활동 요 앞에 부분 어떤 수단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여기를 앞에다 넣습니다. 과제나 활동 방법을 제시하는데 일단 영어를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림을 보고 과제나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주어진 문장의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여기는 성취 내용이겠죠. 만들 수 있다. 이게 행동동사죠. 다 행동동사인가 볼까요?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행동동사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죠.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 학습 보조 도구를 제시합니다. 압력계를 사용하여, 우유팩을 이용하여, 가위나 종이 카드를 이용하여, 실과 종이를 이용하여. 요거는 앞에 나와 있는 과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취 내용은 여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취 내용 설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성취 기준에서 제시한 학습 내용, 즉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사실,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재구성한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다. 입력계를 사용하여 이건 조건이나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가 성취 내용이겠죠. 성취 내용.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영양 성분 함량을, 문장을 이룬 요소를, 평행선과 넓이 관계를, 이게 성취 내용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행동 동사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방 또 말씀했듯이 표현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 동사로 끝에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는 이렇게 앞에 3단계로 한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어떻게? 조건이나 활동이나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여기 앞에 부분이죠. 여기 앞에 이게 조건이나 활동이나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이거는 성취 내용, 어떤 것을 학습하는지 그 내용을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행동 동사로 마무리해라. 그래서 학습의 목표를 진술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조건, 활동,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 내용, 행동 동사로 제시하여 학습 목표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